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부. 물론 일이 있을 땐 1부로 가거나 4부로 갈 때도 있지만 오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순서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또 불행한 사고가 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광명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또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7분께였고요.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제5-209 현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가 총 17명이었는데 인명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랐지만 일단 한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5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2명의 신원이 아직은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당 현장이 이미 오늘 그러니까 지난 밤 12시 30분쯤 벌써 붕괴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통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공사 현장 지하 기둥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그 이후로 도로가 통제되고 실제로 일부 구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붕괴 우려 신고가 들어온 지 15시간여 만에 이렇게 실제 도로가 붕괴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새 이 사고가 집중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런 기술이 사실 세계 최고 수준급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저는 쉽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하게 좀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고립된 두 분은 정말 무사하게 하루빨리 구출이 되기를 정말 온 국민이 기원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있죠. 새만금 잼버리. 예? 정말 이때 생각해보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도 저 축구 좋아하는데 그 축구장 잔디 그거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월드컵 경기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행사 치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감사를 했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사실상 너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채로 끝이 난 만큼 행사 직후에 2023년 9월부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요. 1년 6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잼버리 조직위원회나 유치 지자체인 전북도 모두가 총체적으로 준비와 진행하는데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상의 살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위 사무총장 자리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여가부의 퇴직 공무원이 선임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큰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의 비율이 겨우 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좀 부적절했고 야영장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입찰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만 참여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지 선정이 부적절했다 이건데 이게 옛날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부지 개최지 선정 이거부터 계획서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 방조제를 쌓으면서 물이 빠져서 바닥이 드러난 갯벌이기 때문에 이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계속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매립을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북도 관계자들이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둘러보고는 여기에 잼버리를 유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했다고 하고요.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2019년까지 부지 기반 시설 개발을 완료하고 참가자들이 그늘로 삼을 수 있도록 포플러 나무 10만 그루를 심겠다. 이런 개최 계획서를 제출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 않은 허위 계획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같이 경쟁을 했던 이미 세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강원 고성군은 탈락하는 그런 결과를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최지 선정서부터 거짓 논란이 있다. 이게 여기에서 그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어떤 또 소위 말해서 좀 거짓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네. 것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준비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가 여러 건 발견이 되는데요. 일단 조직위원회 본부장 등은 2023년 7월 8일에 2023년 7월 22일까지는 화장실이나 샤워장 배관 공사가 완료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이미 들었는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위에서는 국정현안회의에 상정할 세계 잼버리 준비 상황을 보고하면서 7월 22일에 완료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7월 20일 완료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된 걸 됐다라고 보고를 해서 이제 윗선에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여가부 역시도 국무회의에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점검이 끝난 후에 여가부가 조직위로부터 수경시설 완료가 7월 26일로 늦춰진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국무회의 보고 시점인 7월 25일에 결국 시설 설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의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관련 시설의 설치가 완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 마련 기획까지도 잃게 됐다라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감사원은 4명을 수사 의뢰하고 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한 시민단체 측에서는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이번 대회 파행에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개최지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때 이 대검에서 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배당을 했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가 더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김관영 지사의 경우에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아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는 또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직 전주지검에서도 앞으로의 사건 배당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를 논의하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수사가 이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감사를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사 절차와 함께 국제 행사 운영 전반의 대응 체계까지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확실하고 이 소위 말해서 처벌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벌백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많이 유치할 텐데 지난번에 정말 너무 정말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너무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려가지고 그 얘기를 못했는데 전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얘기. 여기 요 시점에서 딱 하나요? 그럼요. 이거 다음 소식은 좋은 거니까. 오늘 공의 전화 혹시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공의 전화 공의는 고사하고 오늘 전화가 별로 안 왔어요. 그랬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저희 뭐 제작진 및 애청자분들께서는 공의전화, 청취율 조사 전화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가 02로 시작되는 지역번호로 걸려오게 되고 어떤 라디오 듣고 계시냐라는 아마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YTN 라디오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재밌게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기간에는 항상 하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딴 거보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안 딴 것도 되지. 중요하죠. 이 전화 제일 중요한 받아주시는 건 전화 거 받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커피 네.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저희에게 애정이 가득 담긴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박지혜 PD님의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몇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건 공정하게 뽑는 걸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상하네. 갑자기 그런 박지혜 얘기. PD님의 센스 코드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문자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애정이 가득 넘쳐나는 그렇죠. 그런 문자들은 이제 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영민 아나운서 여태까지 살면서 무슨 뽑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인형 뽑기 잘해요? 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된 거 있어요. 뭐요? 껌 세 통 뭐 이런 거 야 처절하다. 막 가슴이 찡하네. 아니, 초등학교 때 받은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야. 껌 세 통. 전 인생 살면서 뭐 하나 된 적이 없어요. 한 아, 번도. 그러시구나. 로또 사봤어요? 아, 네. 항상 살 때마다 다음 차는 슈퍼카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예, 안 되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로또를 제가 가끔씩 여태까지 5천 원짜리 된 게 아마 제일 큰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말고는 뭐 된 적 그래도 우리 청취자 분들 중에서 오늘 이 당첨되시는 분들은 우리들의 좋은 기가 이제 일로 쫙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번 주 로또를 한번 기다려 보심도 아유 정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좋은 저겁니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 알아볼까요? 네, 현재 시간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 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제주 4.3 기록물이라 하면 제주 4.3 사태로 인한 다양한 기록물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료를 말하는데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인 물론이고 다양한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이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 기록의 수만 해도 14,673건에 달합니다. 군법회의 수령인 명부, 옥중 엽서,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그리고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약 7년간 이어진 제주 4.3 사태의 과정이 기록돼 있어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세계적 냉전이 확산되고 또 지역적으로 압축되는 양상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좀 희귀한 기록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이거는 저는 마땅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정말 그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 녹화 기록물 이것도 뭐 함께 등재됐다는데 이건 뭐예요? 네, 제주 4.3 기록물과 함께 산림 녹화 기록물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민관이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재건했던 경험을 정리한 기록물인데 이 산림 녹화라 함은 산이나 들에 뭐 아시다시피 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고 해서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말합니다. 산림 복구를 위해서 작성된 각종 공문서나 사진, 홍보물, 우표 뭐 10,000건에 가까운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을 했고 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거의 유일한 국가인 만큼 이 산림 녹화 기록물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굉장히 희귀한 기록물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록물이 등재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총 20건의 세계 기록유산 보유국이 됐습니다. 예, 그 산림 녹화 참 저희 국민학교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성공을 했고요. 요새 자꾸 이게 축소가 됐지만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이 에콜로기 그러니까 이 환경 이쪽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저는 요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거 못하는데 벚꽃 봤어요? 제가 오늘 진짜 간만에 차를 안 끌고 다녔거든요. 한 10,000보 걸었는데 오늘 차 안 가지고 나오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날씨가 너무 좋았고 꽃들이 오늘이 진짜 절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예뻤습니다.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요 보통 하루에 한 7, 8천 분은 걸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야, 그 날씨 정말 좋았는데 이 벚꽃 이게 근데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온화해서 5월 중순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다들 외투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따뜻한 날씨여서 벚꽃이 사실 꽃샘추위 때문에 지난해보다 며칠 일찍 폈는데 며칠 늦게 피기 시작을 했는데 날씨가 워낙 빠르게 따뜻해져서 또 빠르게 절정까지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거의 벚꽃 절정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주말에 꽃 보러 가야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박이나 낙뢰 예보도 그러니까 이게 있고요. 다 지는 거지 이제. 다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이 거죠. 비의 양이 봄비치고는 많은데 그렇다고 또 폭우 정도로 많지는 않은 이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비랑 같이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에 달하는 돌풍이 불어서 벚꽃 엔딩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오전에 일찍 빨리 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입니다. 밤에 벚꽃 보러 가서 그것도 씻고 좋아요. 좋죠. 예. 근데 야, 다음 주 월요일 날 몇 도 되는지 아세요? 몇 도래요? 4도 11도. 그러니까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날씨마저 이러면 어떡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